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해마다 그 증가폭이 크고 교통사고 치사율도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분 중에 고령 운전자가 계시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9,614건이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20%에 달합니다. 사고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사망사고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이런 사고 중 다수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한 페달 오조작에서 비롯됐고, 특히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 교차로에서의 급출발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령자는 사고 유발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령자가 사고를 더 많이 낸다는 뜻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사고 비율이 자연스럽게 커진 인구 효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33만 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498만 명,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인지기능,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요인 외에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과 도로 상황, 차량 기술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하므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대부분 시력 검사와 간단한 신체 반응 확인, 그리고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운전 능력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이어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반응 속도 저하 등은 현재의 적성 검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경찰서 교통안전센터, 민간 위탁교육장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마련된 VR 시뮬레이터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실제 도로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운전 능력을 테스트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 신호등, 차선, 갑자기 끼어들게 하는 차나 자전거,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 구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눈앞에 펼쳐진 가상도로에서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운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위험 요소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하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린 시간, 즉 반응 시간과 주변 위험 요소를 제대로 인지하는지를 평가하는 시야 확보 능력,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의 판단력, 10분 이상 집중력을 유지했는가의 주의력 유지 시간, 페달, 핸들, 브레이크 조작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신체 협응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AI 분석을 통해 적정, 경고, 주의 요망 등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 평가 결과가 운전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며 추가 교통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시 조건부 면허나 단기 유효 면허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강제로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지만 사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으로 향후 면허 갱신 시 필수 코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 평가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와 교통 불모지에 사는 고령층에게 크게 불리한 제도라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령자의 운전면허 제도를 바꾸고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장하는 것만으로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 중 페달 오조작과 같은 조작 오류 사고가 무려 30%였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죠. 일본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고민하다가 2012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량을 판매하였고 2021년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신차의 90%에 탑재가 되었으며 그 결과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 장치가 실제로 사고를 줄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에 탑재된 센서, 인공지능, 제어 모듈이 함께 작동해 차량 전방 3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출발이 억제됩니다. 또한 시속 15km 이하로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신호가 감지되면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낮추며 제한속도 초과 감지 시 시스템이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장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신차에는 장착된다고 해도 중고차를 이용하는 고령 운전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빠른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면허 갱신 제도 변화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면허를 박탈하기보다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령자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